12월 3일 장전시황 보유 종목, 관심 종목 브리핑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은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고 저의 매매, 복귀 혹은 예상되는 예습일지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은 장 초반에 상승이 나오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이 됐고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모든 뭐 유튜버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월요일에는 상승이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뚜렷하게 상승이 나올 만한 국내 시장은 모멘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트럼프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트레이드는 지속되고 있고 관련된 섹터를 좀 보신다면 재건, 방산, 드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재건과 방산 드론은 항상 반대의 길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그러니까 저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방산주가 상승을 했다면 이번에는 방산주가 내리고 드론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AI 관련주 섹터들 뭐 원전, 전력설비, 양자컴, 자율주행, 로봇, 의료 뭐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다시 하락이 나오고 하락이 나왔었던 종목은 다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또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선 관련주 내렸고요. 코인 관련주 상승했습니다. 남북경영주 내렸고 우주항공주, 보합건수주. 그래서 이 글에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단타 가능하고 물려가면 물려도 모아가면 결국 상승이 나온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트럼프 트레이드 소형주, 중소형주 관련들이 계속 상승한다는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단타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가가 내릴 때는 모아가는 매매를 하다가 빵 터지거나 상승이 나왔을 때는 또 한번 팔아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테마는 양자 컴퓨터 테마 이거랑 또 뭐가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테마는 그거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의료 테마도 루닛을 기점으로 AI 의료 루닛을 기점으로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다가 또 하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상승이 이어가는 거는 양자 컴퓨터 섹터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는 그런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번부터 6번 섹터는 물려도 모아 가시는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의 그 비중을 100%로 잡았을 때 고점에서 100%를 잡기보다는 처음에 한 20% 정도 들어가 있다가 내려갔을 때마다 추세 때라든가 지지선을 보면 가장 좋겠죠. 이평선 지지선 정도를 보면서 자기만의 이제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중 조절을 잘해서 모아 가신다면 1번부터 6번까지 섹터는 상승이 반드시 아직 나오기 때문에 그 재료가 아직까지 짧게는 트럼프 집권 전까지 그 이후로도 또 계속적으로 상승이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1월 초까지는 아직까지 1번부터 6번까지의 섹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이다. 이 부분은 생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따라가고 있다. 이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장우 섹터 종목별 외국인 기관 수급 현황을 좀 차트 체크를 하면서 또 이길 미장,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미장 현물 또 그 이후로 있을 미선물 전체 흐름을 미선물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또 상승 섹터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오전에 9시부터 시작되는 국내 시장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순환매 부분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최근 상승했었던 남북 경협주가 이제 반등이 기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오늘 상승이 나올지 며칠 안에 상승이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의 어떤 그 이평선이라든가 추세대 부분을 보면서 모아가고 있는 타점이라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원 보유하고 있었던 남북 경영주 신원 관련주가 있었는데 대장주는 아니고요. 뭐 한 3, 4등 정도에 해당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뭐 제가 예상했던 그 60일선을 이탈하면서 손절을 했고 푸른 기술을 대체제로 그 매수를 했는데 이 푸른 기술도 남북 경영주에 해당이 되면서 12월 5일에 호재가 있습니다. 저번 주 영상에 멀티재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5일날 철도노조 파업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가지의 멀티재료가 남아있다. 그래서 차라리 신원을 보유하기보다는 다 같이 밀릴 때 신원을 손절하고 푸른 기술이 오히려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푸른 기술 매수를 했는데 어제 하락률은 푸른 기술이 더 깊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은 12월 일정에 섹터가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우주항공 스페이스X, 원전, 워싱턴 회동,
AI, 자비스, 구글 관련주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12월 일정에 남아 있는데 전부 관련된 테마들이 트럼프 테마들과 엮인다는 거, 그건 좀 참고로 해주시고, 그래서 뭐 전체적인 종목이 이렇게 밀렸더라도 이 12월 일정에 그 살펴보시게 된다면 재료들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모아가시는 매매를 지속하신다면 결국에는 이 순환매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죠. 하락과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은 한 방에 욕심을 부리면서 매수를 하시거나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2월 3일 국내 증시에서는 아마 2차 전지와 AI 관련주들 개별주들이 상승이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현물이 오늘도 상승을 했고 미선물 장후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현물이 빅테크 중심으로 전체 흐름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테슬라 부분하고 빅테크 종목들, AI 관련주 그런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국내 종목들이 2차 전지 AI 관련주 이 정도가 이제 아마 상승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는데, 우리나라 종목을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는 건 반도체 부분이죠. 반도체 부분인데 반도체 부분에서 TSMC는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보합권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흐름이고, 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테슬라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나 AI 관련주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AI 관련주가 상승이 나올 걸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에 대한 부분은, 국내 증시의 장점에 대한 부분은 요 정도 부분이고요.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국내 증시에서는 계속적인 악재 부분이 연속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투자자들이 해야 될 부분은 현금 보유량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면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유리하다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나쁜 그 악재의 부분은 미국 관세 부분입니다. 이 미국 관세 부분이 또 언급이 됐어요. 이제 2026년까지 관세를 단기적으로 3배까지 상승을 시키겠다, 이런 트럼프의 발언이 있으면서 또 관세 부분이 우리나라 부분과 많은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는 5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그 폭탄을 짊어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이 언급되는 순간 다시 한번 폭락장이 기대될 수 있는, 나쁜 쪽으로 기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거기에다가 한국 경제 위기, 한국 경제가 2025년 성장률이 1.8에서 1.9%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 이상 가지 않는다는 부분은 거의 굉장히 안 좋다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로 최장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코스닥은 20거래일 중에서 5거래일만 상승하는, 그러니까 4분의 1만 상승을 하고 4분의 3은 빠져주는 그런 부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계속적으로 좋지 않다, 왕따다,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일본 금리가 지금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년물 국채가 최고치를 갱신했는데 이제 엔캐리 자금이 이탈될 우려가 굉장히 크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엔캐리 자금 이 부분이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 금리가 최근 들어서까지 인상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 쉽다.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돈을 빌려서 한국이나 동남아 쪽에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일본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이나 동남아의 자금을 다시 한번 회수하는 효과, 그게 엔캐리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캐리 자금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갈 때 이제 환율하고 같이 연관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율이 1,400원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1,410원 정도가 되니까 이제 국가에서 조금 방어를 하는 그런 자금이 좀 투입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 자금이 투입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IMF를 겪어보신 분들과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경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때와 좀 상황이 많이 비슷하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국 경제가 크게 좋지 않다, 이게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 국내 증시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까우실 건데, 저도 뭐 좋은 기사거리나 아니면 좋은 내용으로 좀 녹화를 진행하고 싶지만 일단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손실 보는 부분을 조금
저 또한 만회를 할 수가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영상을 녹화하기보다는 팩트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이 이런 부분은 내용은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는 뭐 반등이 기대될 것이다 이런 희망 고문을 많이 주고 계시던데, 지금 국내 증시에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단기적으로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국내 증시의 상법 개정을 정부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좀 우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증시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입니다. 거기에다 또 금투세 폐지가 여전히 미국에 남아 있고요. 뭐 안 좋은 부분만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미장으로 돌아가 본다면 미장은 빅테크 위주로 상승이 됐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소형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 국내 증시에 미칠 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뭐 상승이 나왔던 그런 그 트럼프 테마들이 있겠죠.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자율주행 테마라든가 아니면 양자 컴퓨터 테마, 코인 이런 쪽에 올라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그런 트레이드 소형주들이 오늘 또 급락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형주 테마가 그 하락과 상승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뭐 매수를 하신 분들, 상승 테마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비중을 짧게 모아 가셨다면은 뭐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모아 가시면 되는데, 한 종목에 100% 투자를 하시고 그냥 상승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오늘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 증시는 테마성 매매를 유지하되 단기로만 접근을 하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연문에서 상승이 나왔던 테마는 로봇 테마, 코인, 테슬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로봇 테마, 이 로봇 테마가 금요일에는 또 하락이 나왔었죠. 하락이 나왔었고, 월요일 어제도 로봇 테마는 하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로봇 테마가 또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로봇 테마, 스페이스 X, 뭐 코인, 테슬라 관련주의 자율주행, 뭐 이 정도는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전체적인 부분은 2차 전지 이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타 부분에 트럼프 트레이드 중소형 섹터가 대부분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조금 다시 한번 안 좋게 흘러갈 그런 부분이 보인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재료 부분에 대해서 대왕고래 관련 우리나라의 뭐 어떻게 보면 그 토종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왕고래 관련 중에서 정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면서 한국가스공사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긴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에 있다. 그래서 매수 타점에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이 종목을 매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12월 10일 날 국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국내 시간으로는 10일이 될지 11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에 호재거리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개인 투자자를 털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어서, 어제 그 한국가스공사는 비중에, 한 종목 비중에 10% 정도만 매수를 진행해 봤다는 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조금 적어놨는데, 종목을 늘리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승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비중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또다시 하락이 나온다면 뭐 지켜보거나 아니면 또 손절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모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점을 지켜주거나 아니면 이평선에 부딪힌 그런 시점에 온다면 저는 비중을 추가적으로 계속 모아갈 예정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은 1번에서 6번 섹터,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딩 관점에 1번부터 6번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저점에서 공략을 잘 모아간다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모아가는 매매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현대마린 솔루션, 이 종목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추세대가 하향으로 가고 있지만 현재 부분이 112일선, 이 장기 이평선에 부딪혀 주는 모습이고, 112일선과 61선이 지금 부딪힌 구간에 있습니다. 부딪힌 구간에 있는데, 좀 그 아래 꼬리를 달고 아래 꼬리를 좀 지켜주는 모습인데요. 어제 종가가 이 111선 위에서 마감을 했으면 좀 좋았을 건데, 아직까지 좀 안정화는 안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모아가게 된다면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 주 영상에서는 강배팅
평균 단가가 제가 14만 1,000원에서 한 2배수 정도 베팅을 하게 되면 13만 6, 7천원 정도 매수 타점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1배수만 투입을 한 상태고 나머지 1배수는 밀렸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112일선 부분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1배수를 추가 베팅을 해서 단가 자체를 13만 5천원 정도까지 맞출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상승이 나왔을 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클로봇이고요. 클로봇도 어제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제가 지금 평균 단가가 8,100원에서 200원 사이 정도인데 8,08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이던데,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스 안에서 움직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이 저점을 지켜준다면 이 박스권으로 좀 변경을 해서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미 시장에서는 그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봇이 좀 상승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이 종목도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신규 상장 종목들은 박스권인데 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밀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봇은 좀 손절을 하고 다른 로봇주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이 섹터에서 좀 제외를 한 다음에 다른 섹터로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좀 연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충분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푸른 기술이고요. 자, 푸른 기술은 최근에 남북 경영주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동안 3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줄면서 3일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가는 타이밍은 항상 112일선과 60일선 이 부분에서 모아가게 되는데, 60일선은 지금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60일선에 걸쳐주면 좀 좋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밀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비중 투자를 전부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21선까지도 추가적으로 모아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그 힘이 들어왔던 자리에 저가 보이실 겁니다. 저가 아래 꼬리 6,220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손절선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손절을 하더라도 이 종목은 끝난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일단 손절을 했다가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이런 타점이 있으면 이 타점을 계기로 재매수를 하는 부분도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흥구석유고, 흥구석유는 지금 보합권 수준에 있습니다. 저는 14,100원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장기평선 224일선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번 튀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5% 정도 수익권에 스탑로스를 걸어둔 상태인데 언젠가는 한번 튀어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 112일선 부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뭐 이 상단까지는 좀 보기가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저는 평균 단가가 괜찮기 때문에 일단 112일선까지, 그러니까 5% 수익권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종목 마녀공장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장기 추세 때 하락 부분에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저가를 계속해서 달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좀 지켜보고 오늘도 하락 마감이 된다면 손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 종목은 좀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몇 가지 그 상승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반등도 없네요. 그래서 시장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작은 종목들의 재료는 좀 무시를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장에 수급이 없다 보니까 재료가 없다. 재료가 있어도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하락으로 마감을 한다면 이 종목은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종목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추세 때 하단으로 내려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악재가 동반이 되면서 나왔는데 14,800원 정도가 되네요. 평균 단가가 2% 정도 지금 빠져있는 구간인데, 이 장기 평선까지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4일선까지는 열어놓고, 여기서 만약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약상승이 나오면서 횡보를 한다면 12월 10일까지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112일선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5% 정도 이상권이 되겠죠. 여기까지 모아간다면 5% 정도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된다. 그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도 지금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물려져 있는 상황이고 모아가는 타점인데, 상승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